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2월 1일인데요.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세 가지 그 제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어놓은 것 같은데, 북도발 정당화 친북 세력 준동 자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신년회견이 공허한 이유. 세 번째가 중대재해법 유예 엘끌른 호소 국회 하다박일. 세 가지 다 이거 지금 처음에 그 북도발 정당화 친북 세력 준동 자시해서는 안 된다. 것은 아마 국회에서 그 무슨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북한의 무력 통일론에 동조하고 남한은 실패, 북한은 성공이라는 종북 발언이 쏟아졌다. 정치 1번지이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여의도 국회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로 착각하게 하는 회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그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일이다. 한반도 위기와 평화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친북좌파 인사들이 대거 발표자나 토론자로 나섰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판이었다. 친북 발언의 항의나 제지가 없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앞건은 김강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발표였다. 김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결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하면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6.15 북측위원회 범민련 북측위를 폐지한 데 대해 평화통일운동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운동을 해야 된다고 개변을 늘어놨다. 김 이사장은 북한 입장에서 생각이 같다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토론자로 나온 장창균 한신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이 전쟁 위기의 근원은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했는가 하면 고흥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 같은 이는 북은 자주 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 친일 청산도 남쪽은 실패, 북쪽은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실 측은 전쟁에 반대하는 게 의원실 입장이라고 했지만 유엔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역과 도발을 일삼는 쪽은 북한이다. 전쟁 위기의 진앙지도 평양이다. 남한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 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김정은이다. 북한의 전쟁론, 무력 통일론을 수용하고 전파하려는 친북 종북 세력이 활개를 친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했다. 정부가 이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에서 국회의장을 빌려 북한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는 남남 분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된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연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재명 대표 신년회견이 공허한 이유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산,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면서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봤다고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만 올인했다고 했다. 야당 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상 정부 여당에 각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민생법안 발목을 잡아온 장본인이 민주당이란 점에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는 이 대표의 수사는 공허하게 들린다. 이 대표는 회견의 대부분을 정부 여당 비판에 할애했다.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부동산 PF 문제, 막대한 세수 결손, 초부자 감세 추진,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 지원 예산 삭감 등을 나열했다. 자신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유설까지 대기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고 민생 파탄을 외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막는 게 누구인가? 유튜브에서나 나올 법한 음모론의 기운을 듯한 발언도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지금 당 균열과 도덕성 붕괴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차렸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어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뼈를 깎는 혁신이 절실한 처지다. 한데 공천심사에선 도덕성 기준을 철저히 이재명 살리기 기준에 맞추는 혁신의 기미조차 없다. 이재명 살리기에 맞추는 등 혁신의 기미조차 없다. 이 대표는 외래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떤 선거와 비교해 보더라도 갈등이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다고 자자찬까지 했다. 이날 회견에서 최소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만 했어도 공허함이 덜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이거 어떻게 국민들이, 그래도 또 이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도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을 지지하게 돼 있죠. 아까도 저번 올린 데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인들의 어떤 소양, 수준, 품격, 이건 국민들의 수준하고 동일하다. 왜냐하면 이런 여의도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은 지금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제지할 수 없는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어떤 인품입니까? 너무 의원들이 좋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개개인을 나눠서 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얼마나 참 대한민국 헌법 법률 국민들을 편하게 생각했으면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이게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여러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4월 10일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내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인가, 이 내용처럼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영토가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지금 분단돼 가지고 이런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가지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들어가고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민주화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이게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더 민주화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정도까지 올라 있지 않으면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중심지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여론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4월 10일까지 첫째는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가지고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지상 가제겠죠.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좀 잘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면밀히 따져가지고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은 한 당에서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각 당에서 그래도 공천 담당한 사람들은 좀 좋은 사람들을 뽑아 올리고 혹시 이제 그게 좀 미진하다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잘 살펴봐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22대 국회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또 항상 정치인들을 갖다가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이제 국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인이 국회의원들이 과다한 특권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신문에서 여러 군데서 가끔씩 이제 거는 걸 보는데 왜 그게 산발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국회의원 특권이다. 만약에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이라든가 기타는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하든가 다른 일을 하겠죠. 근데 워낙 좋은 특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데 멋있는 깨끗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2대 국회에 등원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